안녕하세요. 머니너버 수입 짐재 에디터입니다. 요즘 워런 버핏이 현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좀 오늘 그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요즘 시장에서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어떤 추측들, 여러 가지 또 버핏이 현금을 모으는 좀 진짜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자산에서 현금 보유가 정말 크게 늘어나가지고 월스트리트의 모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버크셔가 일단 애플 주식을 또 엄청나게 팔았고요. 현금 주로 이제 단기 국채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말고 밑에도 좀 더 내역이 더 있었는데 거기 잘려있는 내역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3,250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현금성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이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미국 상장 기업 중 탑 25개 기업을 빼고 모든 미국 기업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금이고요. 삼성전자도 한 1.3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도 역대급을 찍은 수치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 비율로 보아도 진짜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6월 30일자로 25%였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버크셔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까지로 올라갔고요. 이거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2005년 경제 위기를 앞두고 버핏이 현금을 한창 모았을 때에도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24.5% 수준이었거든요. 28%라고 하면은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자사주 매입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들이게 되면은 그만큼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그냥 남는 현금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죠. 그 말인즉슨 버핏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는 거는 현재 주가가 회사의 내재 가치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을 멈춘 거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도 그럴만한 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연중으로 찍어봐도 27.45%가 올랐고요. 이로써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이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버핏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너무 높은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멈춘 거일 수도 있죠. 이제 버핏은 예로부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장기 투자와 어떤 가치 있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해온 인물인데, 이렇게까지 말했던 버핏이 주식 투자에 되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현금은 늘리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핏의 이런 행보와 더불어서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이건 CNN에서 집계하는 지수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공포에 의해서 혹은 탐욕에 의해서 둘 중 어느 것에 의해서 좀 되게 주도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더 위에 그래프가 위치하면은 그거는 시장이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그거보다 더 밑에 있으면은 지금 시장이 공포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 구간이 이제 탐욕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욕적으로 막 주식을 매수하고 좀 과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S&P 500 지수가 워낙 또 올해 들어서도 무려 26%나 오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천 고지도 이제 넘겼던 시점도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S&P 500에 대한 오버밸류에이션 의혹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S&P 500의 PER,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도 2022년 이제 20.28 수준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30배 수준까지로 많이 올라왔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너무 높은데, S&P 500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금에 비해서 이 기업들의 가치가 30배로 매겨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 좀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뻥튀기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 2022년 말
오픈 AI의 챗GPT 출시 이후부터 이 AI 랠리가 S&P를 얼마나 많이 끌고 올라왔는지 되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료입니다. 또 하나 또 주식시장의 과열 상태를 진단할 때 많이 쓰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버핏 인디케이터, 버핏 지수인데요. 버핏 지수는 한 나라의 주식시장의 총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제 보통 이것이 100% 이상이 되면은 주식시장에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200%도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 버핏 지수가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GDP에 비해서 2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기업들의 가격이 많이 비싼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증시 전체에다가 매겨보는 PSR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버블 우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버블에 대한 이야기 AI 랠리가 처음 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는 진짜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우려까지도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시장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막 비춰지는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또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이 현금을 모으고 있다?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 좀 위험한 상태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버핏이 과거에 현금을 많이 모았을 때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전력들을 생각해보니 더더욱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과연 정말 버핏이 이 시점에서 현금을 모으는 게 단순히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혹은 시장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중은 2008 경제 위기를 앞두고 있었던 때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로까지 현금을 모아야 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큰 어떤 대공황 혹은 어떤 그 정도의 큰 침체가 올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현금을 모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버핏의 행보를 놓고 시장에서는 조금씩 다른 해석들도 한두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핏이 현금을 모으는 또 하나의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M&A 준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보도에서부터 좀 시작된 내용인데요. 버핏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금융위기 전에 본 패턴처럼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이유가 있다 라면서 이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한 건데요. 이 가설이 시작되는 어떤 그 근원은 올해 2월에 있었던 버크셔 연례주주총회에서 버핏이 한 이런 발언 때문입니다. 버핏은 당시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고 싶은 건 훌륭한 사업을 인수하는 거다. 우리가 만약 500억 달러, 뭐 750억 달러, 심지어 1천억 달러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 뭐 SK 하이닉스, 에어비앤비, 델, 타겟, GM 등 이제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많이 이 시가총액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버크셔가 이런 M&A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현금을 이 정도로 쌓아놓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버크셔가 그동안 어떤 인수합병을 해온 모습들을 봤을 때 거의 현금 100%로 딜을 하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보통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면은 뭐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현금을 지급해서 주식을 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의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뭐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M&A를 할 때 거의 100% 현금 딜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레시전 캐스트파츠라고 지금까지 버크셔에서 있었던 가장 대규모 M&A 딜이 바로 이 프레시전 캐스트파츠를 인수한 딜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372억 달러짜리 기업을 그냥 현금 100%로 현찰 박치기로 구매를 했었어요. 이제 뭐 벌링턴 노던 산타펠이나 뭐 젠리 딜 같은 몇몇 개 예외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딜을 버크셔는 항상 현금 100%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버크셔가 정말로 뭐 최대 1,000억 달러짜리 기업을 인수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한 3,000억 달러 넘어가는 수준의 현금을 쟁여놓고 있는 건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는 버핏이 기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워런 버핏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1930년에 태어나셔서 현재 94세이신데요. 우리나라 광복보다도 더 일찍 태어나신 거죠.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버크셔도 워런 버핏의 죽음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에 버핏이 작성했던 서한인데요. 여기서도 뭐 그는 찰리 먼거와 나는 이미 이전부터 이 얼전트 존에 들어가 있었다. 지역 언론으로부터 이제 언제든 이제 부고 기사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은 우리의 어떤
사망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올해에는 이제 확고하게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 그렉 아벨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대신 이끌게 될 거다 이런 것까지 확정 지어놓은 상태이죠. 네, 그렉 아벨 바로 이분인데요.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시기도 하고 에너지 부분의 CEO로도 있습니다. 네, 이분에게 이제 기업을 승계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현금을 많이 미리 좀 모아놓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더글라스 윈스로프의 제프 머스카텔로 애널리스트는 단순히 어떤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한 가치평가가 버핏이 현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의 전부는 아닐 거다. 이제 관리층 전환, 그러니까 C레벨의 전환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자리를 정리하기에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모닝스타의 그레고리 워렌 애널리스트는 버크셔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제 다음 후임자로 이제 버크셔를 맡게 될 그렉이 최대한 많은 현금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해서 현금을 모아가고 있는 워런 버핏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물론 현재 증시의 어떤 오버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이것이 버핏을 움직이고 있는 것 분명히 일정 부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이제 버핏이 이렇게까지 많은 현금을 모으는 유일한 이유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은 버핏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거의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수준으로까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결국 돌이켜보면은 버핏이 옳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것 참 궁금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